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보육도 하고 하면서 말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언어 지연과 인지 발달에 현저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0에서 5세 아이들 45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학회가 영유아들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문제를 조사한 결과 인지발달 평가 결과 약 25%, 언어발달 평가 결과 약 35%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위험군이 저 정도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은 35%면 반 우리 셋 이상이라는 중에 한 거예요. 명은 위험군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신문 보도뿐만 아니라 저희도 현장에서 언어 발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그 얘기를 영상에서 엄청 많이 반복적으로 했었죠. 네. 이게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은 어쩔 수 없이 연결되는 영역이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유아기의 아이들은 언어발달이 한참 이제 발달이 돼야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만 2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입 모양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그것이 또 연장이 되어서 사회성을 키워가는 거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건 또 연결이 되어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는 결과, 또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는 결과로 계속 줄줄이 연결이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언어가 느린 친구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그쵸. 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사회성이 친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친구가 되겠죠. 가정에서 보육을 하거나 기관 생활을 하기 전에는 언어가 느린지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말이 느린 아이를 키워봤지만 저는 진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주변에 또 그러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셔서 또 조언도 받고 또 저희 학부모님 중에 언어 치료사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인 상담도 해주셔가지고 빨리 좀 검사를 할 수 있었어서 빠른 회복이 가능했는데 가정에서 보육을 하시다 보면 언어가 느린지 얼마나 느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기간에 다니게 되면 그때서야 또래보다는 조금 느린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 언어적으로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으시면 그때서 아차 하시는데 그때 알면 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언어 치료가 쉽지는 않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엄마가 받아들이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게 지연의 지연이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봤죠. 맞아요. 사실 가정에서 언어 발달 지연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발달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18개월 이후에 말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혹은 2세 이후에 단어가 많이 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소리나 말을 반복하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경우,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면 혹시 언어 발달 지연 상황은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의 발음과 단어 사용을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관찰이 안 되는 경우는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죠. 그런데 아이의 발음을 정확하게 들어보시거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에 맞는 단어 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발음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정확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영유아기 건강검진 가서도 엄마한테 몇 가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라고만 하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만 2세의 아이는 약 5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부모님께서 아이의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는 바로 맘카페에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에게 다양한 질문을 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흔히 엄마 아빠가 수다쟁이가 되라고 하잖아요. 많이 말해줄수록, 노출해줄수록 그 아이가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셔야 하는데요. 미디어와 친한 아이일수록 대화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바보 상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이와 눈 맞추며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주시면서 이야기 속의 단어와 문장을 익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림을 보며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좋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주시면서 아이가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고 따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할놀이죠. 인형이나 장난감을 이용해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어 발달에 최고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티키타카를 나누면서 그 상황에 맞는 어휘를 선택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높은 수준의 단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어 카드를 이용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익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도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겠죠. 사실 발음이 부정확한 친구들의 경우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말하는 것을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어서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강요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양육자가 모범을 보이면서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너무 빨리 아이의 욕구를 파악해서 들어주시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굳이 힘들게 노력을 기울여서 의사소통할 필요성이 없게 되겠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더라도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도 맞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엄마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언어 자극을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라방에서도 만나요. 안녕.